이 영상은 악의 꽃 사마가 나온 시점이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한 차지원은 그와 가까워지고 싶어 공방에 들렀습니다. 그의 하나하나가 궁금하고 마냥 좋아서 사진을 찍는데 백희성은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극도로 예민해지는데요. 신분 세탁을 하고 주위를 경계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차지원은 맥주 한 모금을 드링킹 용기 장착 후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백희성의 눈에는 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고 그의 얼굴도 검게 변합니다. 차지원은 백희성의 시선을 따라 문 밖을 보지만 특별한 게 보이지 않죠. 백희성은 아버지의 환영이 계속 보인 것 같았는데요. 결국 백희성은 차지원을 매몰차게 거절하죠. 남순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 환영이 보였었습니다. 아버지 도민석의 모습이 아주 후덜덜했죠. 봉공이 다 차지하는 눈. 어우,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현실의 시점으로 돌아와 맥주를 보자 생각난 듯 과거를 이야기하는 차지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싫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어색했던 거지. 그런 말 처음 들어봐서. 우리 신랑 순진도 해라. 이래서 내가 과거를 말 못해. 말하면 충격받을걸? 자신이 과거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사이코패스인 도연수만 과거를 숨기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지원도 김무진도 크고 작은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통 사람들도 상대방의 과거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나의 과거를 애인에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진리죠. 사이코패스 도연수는 사회 부적응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친구 김무진 역시 자신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순길은 사이코패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1,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죽이려 했죠. 이 드라마는 사이코패스는 무조건 살인자라는 편견을 어느 정도 깨트리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사이코패스였는데요. 심리학자들은 기업인이 돈과 권력을 지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명성을 누리는 사람, 감정이 없는 얼굴하니 백만우가 떠오른 건 기분 탓? 지하에 감금되어 있는 김무진에게 김밥을 주는 백희성. 그의 집 근처까지 가서 사왔다고 합니다. 제가 악의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황에 맞는 공감 가는 대사인데요. 백희성이 누가 이장을 죽였는지 알아 라고 하는데 특종을 좋아하는 기자인 김무진은 모르고 싶어 라며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왜냐면 백희성 본인이 죽였다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김무진은 살아 돌아갈 확률이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누군지 모르는 납치범에게 납치가 되었고 복면을 쓰고 있으면 너 누구냐? 라는 질문은 안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많은 영화에서 보면 납치범이 이름을 알려주고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인질은 살아서 돌아가기 힘든데요. 범인은 자신에게 약점이 되는 목격자를 그냥 둘 리가 없기 때문이죠. 백희성은 부검했을 때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이 김밥이 되는 거라며 수면제를 김무진이 보는 앞에서 가루로 만듭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몰래 타서 먹였겠죠. 백희성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고 김무진에게 겁만 주려고 했던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무진은 과거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동영상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뒤를 캐는 김무진의 담보가 필요했던 백희성은 그 증거를 찾아 공방으로 돌아오고 김무진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기습을 하고도 선방을 맞은 김무진. 무기를 들고도 백희성에겐 안 됩니다. 개인 실력 차가 너무 크죠? 신분 세탁하기 전에 남순길이 칼을 들고 있는데도 제압했던 걸 보면 백희성은 그동안 몸을 제대로 단련한 것 같아 보이네요. 실제 이준기의 액션 실력과 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리는 장면이었달까요? 이 장면이 제대로 살았다는 건 김무진을 연기한 서현우 배우와 케미가 잘 맞았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렇게 둘은 서로의 약점을 가진 채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차지호는 남순길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순간순간 남편이 떠오릅니다. 백희성과 범인의 같은 색의 비옷, 백희성이 만들어준 딸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에 딸기를 넣음으로써 황태를 우린 누룽지탕을 각인시킨 디테일, 요즘 공방문 자주 닫는다는 손님, 이렇게 하나씩 차지원은 힌트를 얻어 남편의 과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됩니다. 차지원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남순기를 죽인 살인범은 누구일까요?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3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백희성이 살인범이 아닌 3가지 이유에서 남순길 사건은
시간으로 남순길이 김무진에게 전화한 건 시간 2시 38분, 백희성이 집에 온 시각 3시 30분. 30분간 남순길을 죽이고 집에까지 오는 시간은 불가능할 거란 이유로 백희성이 범인이 아닐 거라고 드피셔를 했었습니다. 역시 사마에서 새벽 3시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새벽 3시 정각에 김무진 앞에 함께 있었던 그는 시간상 백희성이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이렇게 악의 꽃 드라마는 자세히 보면 힌트를 줍니다. 두 번째는 딸기를 넣은 저 요리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너무 뜬금없어서 언급했었던 누룽지탕의 딸기 기억하시죠? 하지만 사마에서 이 딸기가 들어간 음식으로 차지원이 백희성을 의심하는 씨앗이 되죠. 세 번째는 남순길 살인범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 배우와 이 배우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김지훈 배우와 윤병희 배우인데요. 홈피 소개글에 보면 김지훈이 맡은 진짜 백희성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혼수 상태로 15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레 김지훈 배우가 범인일 수가 없는데요. 왠지 앞으로 진짜 백희성인 김지훈이 깨어나게 되어 양부모 가족과 도연수와의 갈등이 빚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설마 이 배우를 캐스팅하고 드라마 끝날 때까지 눕혀놓진 않겠죠? 범인을 태운 택시기사로 연기력이 있는 윤병희 배우가 나올 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택시기사의 이름은 박경춘입니다. 뜬금없이 요리에 딸기를 넣는 것과 같이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힌트를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떡밥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경찰 최지섭의 보온병을 보고선 택시기사가 혼자 산다고 추리합니다. 그리고 살인범이 각혈을 하면서 약을 먹는 장면에서 TV와 간이 침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낚시터에서 혼자 사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범인이 노출되는 장면에서 왠지 텀블러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택시기사에게 잉어 문양의 핸드폰 액세서리가 노출될 수도 있겠죠. 단서 찾는 재미 쏠쏠합니다. 손님의 직업은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 장면과 택시에서 타는 장면은 모두 본인이겠죠. 화면에 택시 타고 바로 출발하는 모습이 아닌 택시 문을 열고 형사컷을 보여주고 택시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택시기사의 살해 동기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사람을 찾습니다에 나오는 인물이 도민석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며 택시기사의 애인이거나 와이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사 중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 유가족 오열이라는 기사를 보고 진짜 백희성에 대입해서 이리저리 생각해도 도저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사마를 보니까 연결되네요. 시신을 못 찾은 당시 26세 정모 씨는 택시기사의 애인이거나 아내로 보입니다. 즉 시신 없는 장례식 정모 씨의 이름은 전단지에 나온 정미숙으로 보입니다. 형사와의 대화에서는 텀블러보다 혼자 산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녀를 잊지 못하고 너무 그리워해서 아직까지 혼자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부인 혹은 애인을 죽인 도민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의 뒤를 추적하던 중에 남순기를 죽인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도연수, 즉 백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김무진의 비디오 내용, 백희성과 양부모의 관계, 실제 백희성이 깨어나면 전개될 앞으로의 내용이 흥미진진하네요. 볼수록 재밌고 메시지도 있는 악의 꽃. 이제 드중이는 4화 리뷰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